29 한지우의 세상은 언제나 회색이었다. 해 뜨기 전 집을 나서 해가 저문 뒤에야 돌아오는 일상. 대한민국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는 여의도 금융가의 한복판에 위치한 그녀의 회사 넥스트 파이낸셜은 젊음과 열정을 갈아 넣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맷돌과 같았다. 마케팅팀 대리 한지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커피와 반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침침한 사무실을 밝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내일 있을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밤새워 수정하는 중이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어깨에는 딱딱한 돌덩이가 올라앉은 듯 뻐근했다. 괜찮을까? 이번에도 망치면 어떡하지? 작은 중얼거림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3년 전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자신의 작은 실수가 아닌 팀장의 판단착오로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다. 냉혹한 질책과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따돌림은 지우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그 후로 그녀는 실수라는 단어에 병적으로 집착했고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려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능하지만 예민한 사람으로 평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실패자로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검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우 씨, 아직 안 갔어? 늦게까지 남아있던 박성철 부장이 그녀의 자리로 다가와 툭 말을 던졌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박 부장은 3년 전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냉정한 말투는 여전히 지우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네, 부장님.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발표 중요하니까 컨디션 조절 잘하고. 무심한 듯 던지는 말이었지만 지우에게는 이번에도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박 부장이 사무실을 나가자 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빌딩 숲을 밝히는 현란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퇴근길 만원 지하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위로 지우는 자신의 텅 빈 눈동자를 겹쳐보았다. 강남 어딘가에 위치한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잠만 자는 공간일 뿐 어떤 안락함도 주지 못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SNS를 켜자 반짝이는 친구들의 일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또 한 번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다들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만 이럴까? 언니, 또 밤샜어?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여동생 한지민의 목소리는 유일하게 지우에게 현실감을 주는 끈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걱정마저도 버거웠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불면증은 만성이었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프로젝트 발표 당일 아침. 수면 부족으로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속은 메스꺼렸다. 중요한 발표라는 압박감에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리허설을 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졌다. 세상이 빙글 도는가 싶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문득 자신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얀 시트 위에는 창백한 얼굴에 자신이 누워 있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마치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아, 이게 유체이탈이라는 건가?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강력한 힘이 그녀를 어디론가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끝없이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소용돌이치는 어둠 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태아 시절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안전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터널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얼마나 그렇게 흘러갔을까. 저 멀리 바늘구멍만 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다. 마침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따뜻했고 자비로웠으며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마치 거대한 사랑의 바다에 온몸이 잠기는 듯한 황홀경에 휩싸였다.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다. 그때 그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엄마 손을 잡고 소풍 갔던 어린 시절의 해맑은 웃음,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원하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 처음 자신의 이름이 박힌 명함을 받았을 때의 설렘까지. 동시에 박 부장에게 모진 말을 듣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며 혼자 울었던 아픈 기억들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강 건너를 구경하듯 혹은 한 편의 영화를 보듯 담담하게, 때로는 깊은 연민의 시선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목소리인지 혹은 강렬한 느낌인지 모를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경험은 너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과정이었단다.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내 안의 목소리를 믿고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렴. 그것은 책망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따뜻한 진실의 울림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안도감과 감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에서 비롯된 정화의 눈물이었다. 문득 여동생 지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었고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아직은 돌아가야 해. 살아남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의식을 잃었다. 지우씨, 한지우씨, 정신이 들어요? 귓가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했다. 그 강렬했던 빛의 감촉, 온 마음을 뒤흔들었던 사랑의 메시지,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퇴원 후 지우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숨막히는 경쟁과 스트레스, 타인의 시선과 평가들이 마치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겪은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고민 끝에 지인은 그녀에게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심리상담센터를 소개해 주었다. 그곳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인 김민준 씨를 만났다. 김민준은 지우보다 대여섯 살 많아 보이는 편안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는 지우에게 왠지 모를 안정감을 주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두려웠지만 김민주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우 씨의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지우 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김민주는 지우의 경험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지우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질문을 던지고 그녀의 감정을 세심하게 읽어주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지우는 임사 체험에서 얻었던 깨달음들을 조금씩 자신의 삶에 통합해 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용기를 내는 것이었다. 회사 생활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여전히 업무는 많았고 스트레스도 존재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식사를 했고 퇴근 후에는 요가를 배우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여동생 지민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이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지민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곤 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다. 지민은 언니의 변화를 신기해하면서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또다시 박성철 부장이었고 지우는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팀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박 부장의 날카로운 질책이 팀 전체를 짓눌렀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프로젝트에 중대한 오류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부장은 은근히 지우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동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지우의 시선을 피했다. 3년 전의 악몽이 섬광처럼 지우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또다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은 자책감과 억울함,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결국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나 봐.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문득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거대한 빛과 사랑의 감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던 메시지.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내 아내 목소리를 믿으라. 김민준과의 상담 내용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두려움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지우 씨. 그 그림자의 현재를 내어주지 마세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다. 박 부장은 의외라는 듯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이전 같으면 잔뜩 위축되어 변명하거나 침묵했을 지우였다. 현재 발생한 오류는 지우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는 팀 전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우는 떨렸지만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했다. 박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당황한 것일지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지우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었고 박 부장의 태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의 말이나 평가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한 깊은 해방감과 내적 평화가 그녀를 감쌌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박 부장의 방을 찾아가 정중하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부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의외로 담담하게 물었다. 다른 곳이라도 알아본 건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박 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지우의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몇 달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여의도 빌딩 숲을 벗어나 그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작업실에서 평소 관심 있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흙의 감촉을 느끼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과정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주말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작은 생명들과 교감했다.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불안정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김민준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좋은 친구이자 멘토-멘티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지우의 새로운 도전을 항상 지지해 주었고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었다. 여동생 지민은 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이제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과거 직장 동료 중 몇몇과는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 오해를 풀고 진솔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우는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문득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찌르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였고 지금의 그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의 조각이었다.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용기와 희망이 샘솟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다. 하늘에는 어느새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올라 마치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